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올 시즌 리그 첫 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자, 지난 경기 또 도움이 있었죠? 네.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야, 올 시즌 3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벌써 공격 포인트가 2개야. 한 골 1개의 도움이에요. 아, 이강인 선수. 올해는 마요르카에서 이 강인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누나한테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아, 골대녀에서 네. 그 영향으로. 골대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아. 누나를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아, 나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즌 통틀어서 한 골 2개의 도움이었잖아요. 네. 근데 벌써 한 골 1개의 도움이면 뭐 지난 시즌의 기록은 올 시즌에 아주 쉽게 넘어서지 않을까. 아,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 지난 경기, 골 넣은 경기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볼까요? 네, 지난 3라운드 경기 마요르카가 라요 바이에카노하고 대결을 펼쳤는데 라요 바이에카노가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 그쵸. 개막전에서 바르셀로나와 무승부를 거뒀죠? 네, 라요 바이에카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라올라 감독이 지도력을 지금 입증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마요르카가 2대0. 2대0. 빠밤. 네,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날 이강인 선수는 이제 3호이 포메이션에 무리키의 파트너로 선발 네. 출전했습니다. 뭐 앞서 2경기에서도 이 무리키의 파트너로 출전했는데요. 이날 무리키가 전반 13분 이른 시간 다니 로드리게스의 크로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고, 그리고 후반 19분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강력하게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성공시키면서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진취적인 부분은 마요르카가 리그 첫 승을 기록했어요. 네. 그 중심엔 이강인이 있었다. 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경기 또영주TV에서 입중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강인이 골을 넣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그 전까지는 계속 공격에 전개하는 모습이 더 강했기 때문에 날 저도 득점이 터질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웬걸 이강인 선수가 또 득점을 터뜨렸고, 혹시 위원님이 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아니야. 중계를 안 하다가 하니까 골을 넣은 거야. 물론 이 경기를 중계한 황덕현 해설위원은 자기가 해설해서 골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아전인수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 저도 경기 봤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넣었겠죠. 당신들이 경기를 봤기 때문에 네. 이강인이 골을 넣었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기레 감독이 프리시즌부터 5-3-2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이강인은 무리키 파트너로 점 찍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첫 경기 빌바오전에서는 빌바오가 너무 강했어. 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기레 감독이 5-3-2가 아니라 5-4-1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그러다 보니 이강인이 최전방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뛰다가 후반전에 왼쪽에서 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난 베티스전부터 전방 쪽에 배치가 됐고, 전방에 배치되니까 도움도 기록하고, 네. 또 이 경기에서 골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는 무리키 파트너로 낙점을 받았다.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 이강인 선수의 장점 자체가 이 공격 전개에서 나오는 왼발 킥 능력,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패스를 곳곳으로 뿌려줄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이 프리롤 역할을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일단 개막 후 꾸준히 무리키와 투톱으로 출전하고 있고, 일단 왕성 활동량, 그 다음에 이번 경기에서는 또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강인 선수 좀 기록을 살펴보자면 총 74분 뛰면서 유효 슈팅 1회, 패스 정확도 81%, 키패스 2회, 그다음 픽파울 3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프리롤을 주면서 이강인 선수는 최전방뿐만이 아니라 중원까지 그리고 측면까지 커버하는 모습이 있어요. 베티스전에서는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무리키 선수의 골을 도왔고, 네. 이 경기에서는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골을 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마요르카의 공격이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사실 빌바오전에서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는 빌바오 상대로 공격 자체를 못했어. 네. 그냥 롱패스, 앞으로 전진이 안 되니까 무리키를 향해 쏴라. 물론 대부분의 경기의 공격 루트는 무리키를 향해 쏴라가 맞긴 하지만 맞죠. 공격 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최전방에 올리면서 프리롤을 주니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연결도 해주고, 그리고 뒷공간도 들어가고, 또 무리키에게 공중볼이 갔을 때 무리키 주변으로 연동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패스 정확도가 81%입니다. 근데 마요르카 공격에서 패스 정확도가 70%가 넘어간다? 이거 패스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마요르카가 좀 약팀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만큼 또 공격하는 횟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네. 이 패스 정확도가 80%가 넘는 건 확실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있던 3경기,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3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오른 측면에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이 골문을 향해서 공격적인 루트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다음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이 무리키와 이 박스 안쪽으로 조금 더 기회를 창출해줄 수 있는 패스를 많이 넣어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강인 선수가 터졌다고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가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해.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경기 라요 바이카노전에서도 마요르카가 공격 횟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경기를 네. 주도한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볼터치가 많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강인에게 볼을 갔을 때 무언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턴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제끼거나 그쵸. 순간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바로 때려버리거나 그리고 뒷공간 빠져들어가면서 골을 넣거나 이런 모습 봤을 때 와, 이강인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이 경기의 MVP를 무리키를 뽑았습니다. 네. 라리가 공식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강인이 MVP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경기의 결승골은 무리키가 넣었으니 무리키가 아마도 MVP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추가할 모신 거? 네, 또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네. 네, 여튼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식적인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혔는데요. 이 기록이 2020-2021 시즌 발렌시아 시절 셀타비고전 이후에 약 18개월 만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이런 활약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교체 출전이 조금 잦았던 부분이 크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인이 지난 시즌 넣은 한 골은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할 때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 골의 가치가 좀 퇴색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두고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 보였다. 압박감을 느낄 수 없던 경기였고 더 이상 이 선수는 보조를 하는 선수가 아니다. 마요르카에 필요한 선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팀에서는 가장 빛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헤딩을 노리는 플레이 때 가장 빛이 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공중볼 다툼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네. 이야기고 그리고 빌바오전에서 거의 골과 유사한 헤더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에 필요한 선수다. 더 이상 보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공격의 한 축은 이강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사용하겠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레 감독이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이강인이 이렇게 눈도장을 찍으면 올 시즌 내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의 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없어요. 네. 앙헬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이 경기에 못 나왔는데 지난 시즌도 폼이 안 좋았는데 올 시즌도 폼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압돈 프라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무리키 대신 들어왔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무리키 백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계속 뛸 것으로 보이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강팀을 상대할 때는 5-3-2보다는 5-4-1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강인은 측면에서 또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마요르카의 공격 옵션에는 뭐 은디아에라든지 그 다음에 라고 주니오르가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와는 또 확실히 다른 유형의 이게 윙 포워드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 확실한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디아의 라고 주니오르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뛰어나면서 라인을 따라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양산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퍼스트 옵션이고 아마 후반전의 분위기를 바꿀 때 뭐 라고 주니오르라든가 은디아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김민재 선수, 지난주에 김민재 선수 영상 했을 때도 이제 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요르카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득점 순간 손흥민 선수인 줄. 약간 소민 느낌도 났다. 네, 약간 뒷공간 파고드는 움직임, 그 다음에 완벽했던 피니셔까지. 아니, 이거 국내 축구 팬 아닙니까? 저도 국내 팬인 줄 알고 여러 개 찾아봤는데, 물론 중간중간 이제 저희 우리나라 팬들이
이제 손흥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해외 팬분들도 손이라고 딱 3글자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스페인 기자하고 아시아 투어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궁금했어요. 혹시 박지성을 알고 있는가? 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한국 축구 선수는 박지성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성팍 아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럼 지성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선수 중에서 최고는 차붐이다. 아, 차붐. 네. 차붐은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잖아요. 네. 그것도 주축으로. 주축으로. 그래서 차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성팍도 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기자들에게 물어봤을 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는 박세리다. 아, 결국은 다른 종목을. 네, 왜냐하면 박세리가 넘버 원이니까. 넘버 원이니까. 그러니까 팀 플레이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기억이 나지만 개인 플레이에서 넘버 원인 선수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한국 최고의 선수는 박세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축구 팬들도 다 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댓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팬분들께서는 이제 환상적인 이강인의 득점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야, 요 멘트는 딱 송영주 수준이다. 위원님 쓰신 건가요? 이강인 골 들어갔을 때 내가 그냥 판타스틱 이랬거든요. 환상적이다 이랬는데 딱 내 수준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팬분들이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 마요르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사진인데요. 요 사진을 보고 강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딱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골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왜 이렇게 잘해줬지? 라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살짝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로 이적한 해였습니다. 이제 쿠보 다케우사와 함께 한일조를 결성을 했고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나서면서 기회를 잡았지만 역시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한 골 두 개의 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가 다 전반기에 나왔죠. 네. 그리고 명확했던 장단점을 좀 보여줬던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먼저 장점으로는 역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킥 능력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 수비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특히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던 이 발렌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해놨음에도 이제 퇴장을 당하는 네.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중요 경기, 자신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의욕이 앞서다가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이게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온더볼에 강하고, 패스를 통해서 공격 루트를 개척하고, 그리고 공격 템포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볼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지난 시즌은 오프 더 볼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수비 가담 능력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열심히 뛰어요. 네. 내가 수비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으니 열심히 수비 가담을 해야지. 근데 그 수비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어긋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시즌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쿠보가 이제 부상 복귀에도 왔고, 그 다음에 루이스 가르시아가 좀 분위기를 잘 잡지를 못하면서 좀 교체 출전이 잦아졌습니다. 네.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쿠보하고 이강인을 동시에 투입하지 않고 번갈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둘이 투입했을 때 팀의 수비력에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둘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골이 필요한 순간에는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팀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 또 아기레 감독으로 바뀌었었죠. 네, 경질되고 나서 아기레 감독이 부임을 해서 이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아기레 감독 역시 기존 체제와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교체 출전에 가깝게 썼습니다. 근데 아기레 감독의 선택은 이해는 되죠. 왜냐면은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잔류를 시켜야 되니까 잔류해야지만 계약이 연장돼요. 네, 이거 먹고 사는 거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5를 가동했었죠. 물론 올 시즌도 사실상 백5긴 합니다만 백5를 가동하면서 끈끈한 경기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무리키를 임대 영입해서 무리키를 이용한 이제 공중볼 다툼 네. 거기서 이제 효과를 보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측면에는 빠른 선수들 중앙에는 거친 선수들 이렇게 배치를 했죠. 결국 이강인 선수가 수비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결국은 선발보다는 교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하야 네, 충알본 송영주 씨는
올 시즌도 이강인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강인은 역시 이강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조금 바뀐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고 그 팀 내에서 유일한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진 역할, 또 프리롤 역할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면서 이 역할이 이강인 선수에게 딱 들어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역시 경기장에서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이강인 선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비 참여 역시 여전히 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수비 참여하는 모습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는 쿠보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조금 더 자유를 줬을 때 잘하는 것 같아요. 쿠보도 소시에다드 가서 최전방에 배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라운드에서 골도 넣기도 했고, 쿠보가 상당히 소시에다드의 돌격대장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강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방에 배치하면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니까 이강인 선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수비 참여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수비력은 향상돼야 되지만 지난 시즌만큼 타이밍이 맞지 않는 압박이라든가 불필요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압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효과적으로 반칙으로 끊는 장면도 있고,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강인의 수비력은 더 발전해야 되지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 내에서 역할도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뭐 전술적인 역할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팀 내에서는 확실한 무리키의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중원 다니 로드리게스와 함께 팀의 엔진 역할도 네.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요르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 쪽에서는 이 세 명이에요. 네, 삼각편대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키, 이강인, 다니 로드리게스예요. 근데 우리가 답답해하는 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강인은 잘하는데 팀은 승리하지 못해. 이러면 완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강인이 잘할 때 요 두 선수도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의 올해 이 성적을 판가름했을 때 이 세 선수의 활약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니 로드리게스가 조금 더 잘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경기에서도 선제골은 다니 로드리게스의 크로스, 무리키의 헤더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는데, 무리키, 다니 로드리게스, 이강인이 잘해야지만 마요르카는 승리하는 경기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워낙에 수비는 인해 전술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의 미래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네, 9월 A매치 전까지 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알메리아를 만납니다. 오, 괜찮은데? 네, 난 괜찮아.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우승 경쟁하는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승리를 할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적은데, 지로나와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요르카가 승부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하느냐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로나하고 알메리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거는 땡큐베리 감사고, 레알 마드리드는 기본으로 뭐 패배를 깔고 가니까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난 시즌 네. 쿠르투아를 상대로 또 한번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강인 그렇기 선수의 때문에. 왼발 한 번 더 믿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점을 얘기할 건 이대로라면 9월 A매치에 승선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왜 안 뽑는 거야? 그러니까요. 뽑아줘. 벤투 감독 뽑아주세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드컵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새로운 옵션으로 이강인 선수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벤투 감독도 자신이 뽑은 선수 이 라인에서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팀에 승선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월드컵 나가면 강팀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데드볼 상황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프리킥이든 코너킥이든. 네. 그때 이강인 같은 카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물론 연령별 월드컵으로 따졌을 때 성인 대표팀이 활약하는 월드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U20 월드컵 무대에서 준우승. MVP 아닙니까? 네, 또 준우승까지 네. 이끌었죠. 그 무대에 강한 면모가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A매치 명단에 확실히 포함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A매치에 뽑힌 다음에 A매치에서도 활약이 좋고 그 뒤에 10월 달에 소속팀 활약까지 좋다면은 우리가 확실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갑시다. 지금 이 정도면 데리고 가야 돼. 네. 듣고 있나, 벤투? 전화해줘. 장인이 데리고 가. 전화번호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준이 형은 알고 있을걸. 건너 들을 수 있다고 내가 전화번호.
네, 그래도 확실히 이 대표팀에는 이재성 선수라든지 권창훈 선수처럼 이강인 선수와 똑같이 왼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도 외에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다른 새로운 옵션으로 또 부응할 수 있기를 저희가 네. 또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강인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나오겠죠. 아, 네. 네, 그래서 팬들은 누구 빼고 이강인을 넣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영주 TV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선수도 먼 훗날 만날 수가 있잖아. 네, 맞아요. 네, 나름대로 인맥 관리를 하고 있는 또영주의 모습입니다. 네, 여하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지금 매우 뜨거우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잘한다 하면 더 잘합니다.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영주 TV는 이강인을 지지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강인 화이팅! 화이팅! 좋았어.